이사장님을 모시고 창립된 단체인데요. 예전부터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하다가 공부를 여러 선생님들한테 좀 쉽고 편하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데 같이 뜻을 모아서 이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달에 설립을 하게 됐고요. 2016년도 11월부터 제1회 초음파 심포지엄을 공정원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로 6회째 지금 맡고 있습니다. 6회가 지나고 나면 올 하반기에는 또 7회 세미나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이사장님과 함께 또 1대 이사장님이셨던 이진영 원장님, 그 이하 20여 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공부하면서 실력을 높이고 있고,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다양한 세미나들을 개최하고 또 기회가 있는 강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여러분들 그 책자에 있는 것처럼 저희 김일보 원장님의 정리로 이해하는 소아관 초음파부터 시작해서 보험급여에 대비한 하복부 초음파, 심장, 방광, 전립선, 유방 초음파 스캔법까지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강의 후에는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과 함께 커피 브레이크를 좀 할 텐데,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는 강의장이 좀 협소한데 저희가 초음파를 경험하면서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짐을 좀 들고 일어나 주셔서 밖에 나가셔서 샌드위치나 차를 좀 먹으면서 협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은 팬들 때문에 꼭 필요한 질문들 몇 분만 좀 받도록 할 거고요. 다른 질문들은 저희 따로 강사님들한테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단톡방도 있으니까 단톡방에 문의를 해주시면 정식으로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 강의가 저희 이사장님을 맡고 계신 김일보 원장님의 강의십니다. 그래서 김일보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포함해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강의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에 참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음파가 작년에 보험화 3복화 되고 난 뒤에 급격하게 이제 금년 2월 1일부터 하복부 초음파가 보험화됩니다. 2월 1일. 우리 영남역에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1대 회장이신 우리 이민영 회장님이 요번에 또 초음파 급여에 관여해가지고 아주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보험급여 충수 쪽에서는 원래 영상이 5장이 찍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행결장, 장축상, 단축상, 그 다음에 해면부, IC 발부 있는 데하고 시금쪽, 그 다음에 충수, 장축, 충수, 단축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보시면 IC 발부 쪽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영상을 필수 영상에서 빼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중에 우리가 이 필수 영상이 나중에 보험 삭감의 빌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민영 회장님 비롯 전 회장님으로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가 우리가 삭감의 꼬투리를 뽑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합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병리로 이해하는 소아관 초음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카톡방에서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영상이 한 180장 되고 한글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내드 그 영상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고 또 나중에 해설 영상도 제가 만들 작정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한테 이 소아관 초음파를 이해하는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소환 초음파는 처음에 입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많은 선생님들이 소환이 초음파 검사가 되느냐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환 초음파 왜 그러냐 하면 특징이 이 소환에는 안에 공기, 그 다음에 음식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관찰이 어렵고 정상에는 또 소환에서 픽스된 오간도 있지만 어떤 데는 무벌한 장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환이 이것이 무엇이냐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환 초음파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하시는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소환 초음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처음에 배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오히려 특히 영상의 판독은 이 8가지 영상에 잘 알고 계시면 아주 응용해서 알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간 초과를 할 때 처음에 스캔법을 숙지하시고 두 번째는 이 영상을 어떻게 판독하느냐를 원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상의 아주 판독도 익숙해지고 재밌게 됩니다. 그리고 소환 초음파는 다른 솔리드 오간하고 틀리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다른 장관, 간이나 췌장이나 담당은 대부분 환자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죠. 그러나 이제 소환 초음파는 그것이 아니고 환자들 배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금방 피지컬 이지메이션을 대신으로 금방 할 수 있고 수가도 괜찮은 수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환 초음파는 다른 장기의 초음파와 달리해서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든 기술이고 그 테크닉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야 좋습니다. 똑같으면 초심자나 숙련자 똑같으면 그 기술은 가치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환 초음파는 입문이 어려우나 일단 배우고 나면 선생님이 임상에서 너무 많이 응용할 수 있고 다음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소환 초음파에 입문하십시오. 그러면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환 초음파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백 비율입니다. 백이 두꺼워졌느냐 안 두꺼워졌느냐, 그 다음에 두꺼워진 부위가 5 레이어 중에서 어느 레이어에 두꺼워졌느냐, 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백은 두꺼워지지 않고 장관이 확장이 됐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확장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바울이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옵스트럭션에 의한 바울의 확장도 있을 수 있고 또 파라리티 일리오스 때문에 시스테믹 디지즈에 의해서 딜라테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백비호하고 장관 확장하고 컴바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견이 두 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돌출상이죠. 이 돌출이 그 메스가 신기가 내강으로 돌출하느냐, 예를 들자면 볼만 타입 1 캔서라든지 이런 거는 내강으로 돌출하죠. 바깥으로도 돌출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스트 같은 거, 이런 거는 바깥으로 돌출하는 게, 이 경우에는 초음파가 아니고 내시경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관 초음파가 좋은 점은 이 백의 두께도 알 수 있고 백에서 바깥으로 돌출한 면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얼서레이션입니다. 얼서는 작은 얼서는 우리가 초음파로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얼서가 상당히 클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서가 있을 때는 얼서 주위 부분에 백 비율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당히 큰 얼서는 초음파로서 알 수가 있고 또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양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펜디사이티스, 다이버티큐라이티스, 이런 거는 우리가 소관 초음파로 진단이 아주 용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관 내강에서 바깥으로 돌출하고 이 농양이 생기면 주위가 패드 인플테이션 되거나 프리드가 보이거나 이런 소견이 부수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펜디사이트, 다이베티큐라이티스는 소화관 초음파의 진단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소화에서 보이는 인투셉션이죠. 장관이 이제 끼어 들어가 가지고 중첩이 되는 거. 이 인투셉션은 소환 초음파에 아주 스페시피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 소청과 선생님들은 인터셉션에 굉장히 잘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포린바디인데 이거는 좀 드뭅니다만은 피토 베조아멘처로 감을 많이 먹거나 또는 정신과 환자들이 머리카락을 뜯거나 또 여러 가지를 먹어서 위에 안에 이런 포린바디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8번째 영상이 중요합니다. 이 소관의 백이 두꺼지거나 내강이 딜라테이션 되거나 또는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이 주위로 침륜하고 또 캔서에게 침륜하고 주위에 림프노드 엔라지먼트가 생기거나 또는 메센트리가 두꺼워지거나 프루이드가 보이거나 이런 부수적인 소견이 관찰이 됩니다. 이것은 진단에 아주 도움이 되는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소견만 아시면 소관 초음파 진단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들 파일에 다 체계하고 CD를 다 쌤한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혹시 받지 뭐 하신 분은 저한테 나중에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강의 자료하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상 위배는 5레이어로 보이죠. 5레이어요. 제1층부터 5층까지 보이는데 이것은 하이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로 볼 때 잘 보이고 또 로우 프리퀀시도 물을 먹이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1층은 이 내강하고 무코사의 경계면에서 생기는 에코입니다. 초음파 배임은 이 초음파의 임피던스 차이가 날 때 그 부분에서 강하게 반사대가 고에코로 나옵니다. 제2층은 디프 무코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앱세리움 밑에 서브 앱세리얼 에리어에 있는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점막 근판에 의한 제에코가 됩니다. 제3층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브 무코사입니다. 서브 무코사는 아주 루스 알레올러스 스트럭처고 그 안에 베슬, 림파틱, 너브, 그랜드 여러 가지 커넥티브 티슈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조직이죠. 초음파 비임이 이 복잡한 조직을 통과할 때 강하게 반사해서 고에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의 원리가 이 딱딱하고 소프트한 것이 고에코, 제에코가 아니고 반사가 많이 되면 고에코, 반사가 잘 안 되고 통과하면 제에코로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다음에 4층이 이제 머슬층입니다.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근육은 아주 균질하고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제에코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5층 이것은 이제 서브 시로사 이건 파이브러스 티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 반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로사하고 주위의 조직하고의 강한 음양 계면차가 생기기 때문에 고에코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5레이어를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해보시면 실제로 이제 리니어 프루브를 안 쓰고 컨벡스 프루브를 안 쓰거나 이럴 때는 3레이어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 3층 서브 무코사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브 무코사층이 유지가 되면 우리가 청구조가 유지됐다고, 서브 무코사의 디스트럭션 되면 청구조가 파괴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관 초음파의 백을 볼 때는 제3층 서브 무코사를 먼저 디텍션하고 그 다음에 청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소관 초음파의 판독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쭉 읽어볼 때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초음파에서 뭐를 볼 것이냐, 바울 월 에코 패턴이 어떠냐, 시크니스가 어떠냐, 다이메트가 어떠냐, 월의 바스큘라리티가 어떠냐, 헬리오 신호가 증가되느냐, 헬리오 신호가 감소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팩사시의 연동 운동이 있느냐, 엘라스티시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 정상인 경우하고 비정상의 구별을 보시면 정상인 경우는 월이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죠. 호모지니어스, 두껍지 않습니다. 여기시면 시군 경우에도 월이 아주 얇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변이 생기면 월이 두꺼워지고 또는 내강이 디스텐션 되고 종괴가 생기고 주위에 팻이 인필트레이션 되고 플루이드 컬렉션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8가지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때 백이 비유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염증일 때는 백이 두꺼워지는데 이 두꺼워져서도 청구조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아주 심한 염증이거나 또는 크로닉 페이스 되면 청구조가 파괴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양성 질할 때는 튜머가 바깥 백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월이 두꺼워지면서 청구조가 디스트랙션 되죠. 그래서 우리 양성과 악성을 구별하는 요 기준이 보시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견이 중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상 소견하고 컴바인해서 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8가지 정리를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가셔서 유튜브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백 비운데 청고조가 파괴되는 위암인 경우입니다. 보시면 여기 월이 굉장히 두꺼워졌는데 청고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이 에피세리움의 생계가 시로사까지 침입되니까 백이 두꺼워지고 청고조가 보이지 않는 캔서, 스토막의 엔트로메는 캔서입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이것이 말리그넛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합니다. 다음에 림포마가 가끔씩 보입니다. 림포마는 백이 두꺼워져 있지만 이 청구조도 파괴되어 있지만 캔서하고 아데노칼시노마 틀린 점은 이 두꺼워진 백이 엘라스티시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강이 좁아지지 않고 또 물을 먹이거나 이러면 디스텐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성이 있는 거죠. 캔서는 월이 아주 스티프하지만 이 림포마 경우에는 월이 두꺼워지고 청고조가 파괴되지만 디스텐션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에 임상에서 많이 보는 EGML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큐트 기어스의 무코사 리전을 하죠. 주로 이제 염증이 어큐트 인플레메이션이 생기면서 이 앱세리움의 무코사하고 서무코사가 두꺼워집니다. 보시면 청고조는 유지되면서 서브무코사가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병변이 있으면 월이 두꺼워지면서 청고조가 유지되고 환자가 증상이 있고 이러면 이것은 AGM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시경하지 않고 약물 치료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장암이죠. 결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장암에서 어센딩 콜론 캔서인데 월이 굉장히 두꺼워졌죠. 두꺼워지면서 청고조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론의 캔서를 가끔 어센딩 콜론의 캔서를 초음파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아니미아 있거나 이런 환자들을 스크리닝하다가 월이 청고조가 파괴되고 주위로 침연되는 소견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죠.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도 백이 두꺼워지면서 청고조가 파괴되는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콜론 캔서에서는 인플레메이션으로 틀려가지고 짧은 세그멘트에 저해포에 불규칙한 백뷰가 됩니다. 왜 백뷰가 저해포로 되느냐면 캔서는 암세포가 침윤이 되면
초음파 세포의 증식이 심하기 때문에 초음파빔의 투과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액포로 백비유가 됐습니다. 청구조가 소실되죠. 내강에는 이 센트럴 스트롱 F가 음식물이라든지 또는 공기는 고액포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키드니처럼 보인다서 슈도 키드니 사인이라 한다. 때로는 이 콜론 캔서가 내강으로 자라가지고 백비와 동시에 안에 내강의 메스가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내강 확장 소견입니다. 이 파라리티 일리오스가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특히 이제 소아에서나 이런 경우에 어큐트 인펙션 때 피버가 나거나 이러면 스몰 바울이 이렇게 딜라테이션 됩니다. 스몰 바울이 딜라테이션 되고 지금 이 크크림 폴드가 보이죠. 이 폴드가 보이는 이 일리오스가 됩니다. 이걸 이제 키보드 사이드 마치 피아노의 금반처럼 보여드렸습니다. 일리오스가 되면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장관이 디스텐션 된 것이 소견을 보입니다. 이런 이제 일리오스가 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소관을 추적해가 혹시 옵스트럭션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리오스가 보이면 거꾸로 렉툼부터 시작해서 렉툼, 디센딩 콜론, T 콜론, 어센딩 콜론으로 쭉 따라가 가지고 콜론의 내강이 보이면 옵스트럭션에 의한 일리오스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10살 된 남자인데 상기도 감염 후에 애들이 배가 아파오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서 많이 옵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이것이 혹시 중환병인지 아닌지. 있어야가 앞에도 보고 그 다음에 일리오스를 보면 이거는 인펙션이한 파라리티 일리오스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환자 보호자인데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성 장폐시의 경우에는 안에 내강이 디스텐션 되고 페르살스가 보이죠. 보여서 이것은 심플 일리오스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우리가 이제 종양에 의한 폐쇄죠. 종양에 의한 폐쇄입니다. 위가 디스텐션이 되고 내강의 에코입니다. 여기에 종양에 의한 폐쇄의 경우는 옵스트럭션 되면 옵스트럭션 상부분은 음식물이 채이고 디스텐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GI를 해보면 여기 옵스트럭션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위에 상부가 디스텐션 내강이 확장되고 음식물이 꽉 차이고 그 밑을 따라가면 폐쇄를 일으킨 병변을 초음파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출성 병변입니다. 위암인 경우에는 볼만 타이프 3 캔서인데 이렇게 메스가 내강으로 돌출되어 있고 이거는 위 내강의 내용물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리프노드도 메타도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강으로 돌출한 종괴가 클 때는 초음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을사가 있는 경우죠. 사실은 이 소아관 초음파로 을사는 작은 을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큰 을사는 볼 수가 있고 또 물을 먹이게 되면 을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토막이죠. 물을 먹였습니다. 물을 먹이고 여기에 월이 두꺼워져 있죠. 월이 두꺼워진 월에 이렇게 얼수레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초음파에서 물을 먹이지 않고 을사를 보는 경우는 찾는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이 얼스레이션이 생기면 주위에 월이 두꺼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스레이션의 깊은 을사에는 을사의 네크로틱 데브리가 고액호로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 궤양을 의심할 때 한번 스크리닝을 해보시면 을사가 의심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또 좀 더 잘 보려면 물을 먹이시면 좀 더 관찰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관 초음파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음수법을 사용하시면 5 레이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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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레이어가
다음에는 이렇게 ulceration이죠. ulceration이 이렇게 보이고 ulcer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강에 물을 먹이면 ulcer가 보이고 여기에는 ulcer의 necrotic material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초음파를 해보면 ulcer가 의심되는 부분에 요 고액구가 있죠. necrotic material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2장 궤양도 우리가 초음파로서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장 궤양할 때는 나중에 실습할 때도 한번 해보시면 알 수가 있지만 그냥 횡단상보다 종단상에서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스토막이고 엔트림이고 여기에 도데널 벌브에 ulceration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악성궤양이죠. 위 악성궤양입니다. 악성궤양이 있을 때는 이 궤양 부분이 생기고 을사 부분에 네크로틱 머티리얼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나인 을사하고 말리그넌 을사는 초음파로서는 좀 관찰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악성궤양일 경우에는 층구조가 파괴되고 그리고 주위에 침륜을 하거나 또는 림프노드 메타가 가면 더 악성을 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소환 초음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급성 중수염이죠.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또 오늘 또 김대진 쌤이 중수염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할 겁니다. 65세 여자분인데 경도 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해서 초음파 검사로서 급성 한홍성 중수염 슈프레티와 아펜디사이티를 진단되는 진례입니다. 내원 1일 전부터 심하부 등통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내원일 오전에는 하복부 경도 dun통으로 진전되는데 문제는 환자는 압통이 경도 있으나 심하지를 않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피지컬로 아펜지 아닌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는 초음파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말단 장애 스캔이었습니다. 우하복부 횡단에서 라이소아스 머슬이고 터미널 일리엄 안테리얼, 터미널 포스테리얼 IC 발부입니다. 초음파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아스 머슬 어퍼마진하고 터미널 일리엄을 한 화면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축구에서 골을 열 때 아주 잘 넣는 골은 이 골키퍼하고 골대하고 수비수 사이에 빈틈을 찾고 그 빈틈에 아주 가볍게 공을 집어밀어 열어버리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공이 떼골떼골 구부러가 골대 안에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관초의 앞에를 찾을 때 요 터미널 일리움의 포스테리얼고 소아스 머슬을 한 화면에 딱 잡고 여기에 보시면 저에코 병변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 병변이 이제 병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니아 프로브로 앞에를 찾으시면 앞에가 이렇게 디센전 앞에가 보입니다. 앞에 끝까지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앞에 단축상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단축상을 보면 다이아메터가 0.8cm죠. 정상은 0.6이고 0.7 이상 되면 커졌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칼라 도플을 띄어보면 주위에 염증이 있어가 인플레이션이 있고 바울 앞에 월에도 헬리오시노에 증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션을 해봐야 됩니다. 정상 앞에도 가끔 가스가 차이면 디스텐션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눌러보면 프로브를 누르면 앞에가 이 내강이 줄어들고 또 앞에가 라운드한 것이 길쭉해지는입니다만 아펜디사이티에서는 컴프레션에도 전혀 다이아메터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이것은 아펜디사이티스구나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이버티큐라이티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초음파가 소관 초음파할 때는 다이버티큐라이티스하고 아펜디사이티 감별이 되지 않아가지고 수술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초음파 검사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다이버티큐라이티스는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
메디컬 치료로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 환자가 40세 남자분입니다. 내원 하루 전부터 저녁에 발생한 우하부 통증, 소량의 배변으로 내원했습니다. 문제는 2년 전에 아펜디사이티스 때문에 대구 각병원에서 중수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로 봐서는 2년 전에 앞에 수술했는데 또 그 자리에 아프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앞에 수술한 자리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센딩 콜론을 쭉 뒤로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할 때 어센딩 콜론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앞에가 아니고 다이버티큐라이티스인지 콜라이티스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 다른 콜론 캔서라든지 이런 병이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콜론은 정상의 어센딩 콜론은 하우스라 안에 그 내용물이 솔리드하게 보입니다만은 이 다이버티큐라이티스나 아펜디사이에 되면 이 내강이 세미솔리드 내지 워터리해집니다. 좀 보시면 세미솔리드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 소아스 머슬이고 여기 시쿰이고 시쿰에 돌출한 저에코 병변이 있고 요 밑에 섀도를 동반하는 고에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리니아 프로고 하이프리컷으로 보니까 여기 다이버티큐럼이고 요 안에 섀도를 동반하는 페칼리스가 보이고 주위에 페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 말단 회장을 보니까 말단 회장은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이버티큐라이티스구나 CT를 찍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축적점 인터셉션입니다. 인터셉션은 가끔 이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수년 전에 우리 대구의 경북대학병원에도 인터셉션 환자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좀 진단이 안 돼가지고 그 환자가 나중에 여러 병원 다니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뒤에 환자가 사망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실에서 소아가 올 때는 인터셉션 꼭 알아둬야 됩니다. 보시면 4살 된 여자입니다. 저는 페인으로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코일이 동글동글 코일이 이렇게 멀티플 컨센트리 링 사인이 보이죠. 이렇게 어퍼 쪽에 있는 프록시마는 장이 디스탈 쪽으로 들어가가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칼라 도플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라 도플러의 헬류신가 뜬다는 것은 여기는 네크로틱 체인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셉션을 풀 수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셉션 정례고 정례입니다. 인터셉션은 바울이 이 디스탈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로 이제 5에서 9개월의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 미만은 거의 드물고 또 3개월 이상은 또 3년 3살 이상은 드물죠. 그게 가장 많이 생기는 3개월, 5개에서 9개월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일리오콜릭이 가장 많습니다. 이 터미널 일리움이 콜로노들. 왜 그쪽이 많으냐면 우리가 인터셉션 할 때 그쪽에 림프노드가 많죠. 림프노드 인프레메이션이 있고 그래서 터미널 일리움이 이 콜론으로 인터셉션 리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아주 어떻게 잘리느냐에서 아주 다양합니다. 또 림프노드가 리딩 포커스입니다. 림프노드가 스캔이 되면 내강의 림프노드가 보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전형적인 멀티플 컨센트리 링 사인이 보이고 여기 림프노드가 또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스캔의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사운드에서 이 인터셉션 안으로 들어가는 인터셉션 소견입니다. 바울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소견이 되죠. 그래서 이 인터셉션은 한 번만 보시면 또는 한 번도 보지 않아도 이러한 소견이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배조합니다. 이건 드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지방이나 영남지방에는 가끔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감을 많이 드시면 감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위에 들어가서 돌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이 생기면 이렇게 감에 의한 섀도가 위 안에 스토막 안에 섀도가 보입니다. 이 배조화가 이렇게 커비리한 라인 고역으로 관찰이 됩니다. 배조화가 보입니다. 그런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소관 초파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복막 수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복막 수염은 우리가 장강백에 붙어 있는 팻 지방 덩어리인데 이 지방 덩어리가 포션되거나 또는 이스케믹 체인지 되거나 인플레메이션 되면 페인이 오게 되는데 이 페인이 이제 아주 포괄한 페인이 됩니다. 여기에 고에코 메스가 보이죠. 고에코 메스가 보이고 장관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백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속에는 얘는 텐더니스가 포칼 텐더니스고 주로 그 시그모이드 쪽에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라이트 콜론에도 생겨서 앞에하고 관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고 CT에 보면 이렇게 페칼리스가 복막 수염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절로 낫게 되고 소염제를 쓰면 잘 나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저절로 낫는 병은 빨리 치료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다이버틱 여기 복막 수염입니다. 복막 수염 증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펜디사이티스하고도 감별이 불립니다. 초음파 속에는 대장벽에 붙어 있는 압박되지 않은 나눈형 또는 노음형의 고에코 전개이고 얇은 고에코 테두리가 있고 세대 앞통 부위에 위치합니다. 칼라 도플러의 펠루신의 증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장벽에 대한 종괴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대장벽이 두꺼워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것이 복막수염인데 포칼한 텐더니스가 있을 때는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막수죠. 네, 지금까지 소관 초음파 초스피드로 선생님들은 강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제가 만들 작정입니다. 네, 대구에는 팔공산의 갓바이 부처님입니다. 소원을 성취할 때는 한번 오셔가지고 비시면 아주 영험한 호흡이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빌 때는 한 가지 소원만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소원하면 안 됩니다. 아드님이 수능을 잘 치게 해달라 또는 신랑이 승진해달라 한 가지 only one 소원을 배지 여러 개 멀티플로 소원을 기도하면 하나도 되지 않다는 것이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